피곤하시죠? 네, 어머님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도 어제 밤에 새벽에 나가서 포켓몬 잡느라고요. 아들 게임 셔틀 하느라고. 예. 255쪽입니다. 자주와 타주의 전환입니다. 이제 전환인데 1번은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반대로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제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이 1번 보시면 대금을 모두 수령한 매도인의 점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판례가 3개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인도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금을 다 받으면 당연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타주로 변경된다. 인도 의무가 생겼고요. 같은 이유로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경락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 건데 경락되면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도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뀌고,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해제일로부터 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원래 자주점이죠.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다시 매도인에게 인도해야죠. 그러면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매도된 부동산이었고요. 두 번째가 경락된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제된 부동산,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의 패소 판결 확정이에요. 이것은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누가 소송을 했다고요?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송을 해서 점유자가 지면 패소 판결 시부터 타주로 바뀌어요. 근데 거꾸로 점유자가 주장을 해서 졌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을 했다가 패소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넷째 줄에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된다라고 돼 있고, 근데 5번째 줄에 다만 이렇게 나와요. 다만 토지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그래도 타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상으로는 누가 소송을 했냐를 딱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패소 판결 시부터 타주가 되는데,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그게 인정이 안 됐다고 해서 권원 없음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원이 불분명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주장한 건지 점유자가 한 건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이번은 이제 반대로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에 새로운 권원의 취득, 2번에 소유의 의사의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를 봤었어요. 갑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임대차를 해주어서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의 점유는 임대차를 한 거니까 타주 점유죠. 근데 만일에 갑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은 나는 우리 아버지 모르겠고 나는 자주점유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할 수 없어요. 그대로 다 떠안는 거지 상속받은 사람이 내 것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피상속인이 타주점이면 상속인은 볼 것도 없이 뭐냐면 타주예요. 근데 얘가 지금은 타주인데 이거를 자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전환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면 돼요.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은 타주점이지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를 했다. 또는 증여를 받았다. 또는 교환을 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권원이 생겨서 자주점유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상속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속은 절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어요. 그대로 다 떠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타주 점유자도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 변경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상속은 절대 권원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을이 누구한테? A한테. 얘가 간접점이자 A한테 내가 오늘부로 갖는다라고 표시하면 그때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A가 네 그러세요. 이럴 리는 없겠죠. 광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시하면 자주로 전환이 된다. 근데 반드시 뭐 하라고요? 표시. 그러니까 을이 내심으로 소유할 의사를 갖기 시작했다고 해서 자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별하실 점은 뭐냐면 표시를 해야지 외부에 인식시켰다고 해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하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하면 자주로 전환돼야 안 돼요. 이것만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라고 했고 또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예를 들어 과수를 식재했다면 이것만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표시한 게 아니라 단지 외부에 인식시킨 거죠. 그것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럼 빌려왔으면 점유의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죠. 빌려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 타주 점유를 자주 점유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하면 되죠. 매매를 하면 새로운 권원이 생겨서 자주로 바뀌어요. 근데 사기 싫어요. 돈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서 원장님, 실장님 제가 갔습니다. 라고 표시하면 뭘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은 못했고요. 그냥 여기다가 책에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자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볼 때는 저거 제 건가 봐라고 인식할 수는 있는 거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뭐 한 게 아니에요. 표시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외부 사람들이 제 건가 봐라고 인식은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뭘 한 게 아니니까. 표시한 게 아니니까. 나무 심어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교재를 보시면 1번의 새로운 권원의 취득이고요. 그 괄호 1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이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줄 가운데 보면 단순히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등기했다고 전환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는 뭐 나무 심은 거 똑같은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번에 보면 구별의 실익인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취득 시효와 무주물 선정 그리고 밑에 나오는 둘째 줄 가운데 현존이의 배상. 이거 세 가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적은 거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판례들이 쭉 나와요. 이게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판례들인데 판례 입장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을 보면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 그러니까 땅이 이게 경계선이고요. 갑의 땅, 을의 땅인데 갑이 이 땅을 돈 내고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갑이 경계선을 착오하여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했다. 그러니까 경계선은 여기인데 얘가 실수로 을의 땅의 일부분 여기까지 점유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 점유로 인정이 돼요. 근데 비교했던 판례는 뭐냐면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 면적으로 들어갔다. 상당 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라고 했죠. 밑에 그 부정 판례 1번이죠. 부정 판례 1번.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토지 점유는 소유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타주라는 얘기죠. 비교해 두시고. 그럼 만약에요. 이 갑이 이 땅을 이제 매수했는데 경계선을 착오하고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했어요. 근데 이 갑이 이 일부분에다가 뭘 했냐면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여기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을 때 이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어라 분묘기지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묘기지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슨 점이냐면 자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계선을 착오로 일부를 점유하면 자주점유지 여기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짓거나 관리 방법은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남의 땅인 것으로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취득하는 게 분묘기지권이죠. 근데 이건 지금 이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땅 착오로 일부를 점유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주다. 밑에 그 파란 판례, 관련 판례 있죠. 박스 보시면 파란색 관련 판례.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 자주요, 타주요? 자주죠. 그렇다면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여 점유자의 소유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일부를 점유하면 그건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이지 거기다 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자주점유잖아요. 그러면 갑은 점유 취득수를 주장할 때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분필해서 등기하면 되니까 한 필 토지 일부에도 취득수요가 가능하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파란 글씨만 보세요. 나중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한 건 상관없고 다 점유 개시 시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인정이 안 되면 타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가 주장했을 때 바뀐다고요? 소유자가 주장해서 점유자가 지면 바뀐다고 했죠. 그럼 타주로 바뀌지 않고 4번. 4번은 이제 지자체가 감정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점유한 사건이죠. 그러면 보상 합의를 하고 점유하면 이 점유는 뭘로 본다고 했냐면 자주로 봐요. 근데 뭐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 합의 없이 사인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면 그건 뭐가 되냐면 타주인데 이건 지금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보상 합의하고 승낙받아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고. 그 다음에 5번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를 격려받고 조합원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라 그러냐면 신탁법상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어요? 수탁자에게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명의신탁 공부했잖아요.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요. 현행법상 유효인데 무효인데 유효인 명의신탁 3개 있었죠? 부부, 종중, 종교단체. 그러면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당연히 갑이죠.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 팔면 타인 권리 매매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면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내부적으로 갑이잖아요. 그럼 남의 것임을 알고 보관해 주는 사람이니까 얘는 타주 점유고 얘는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탁법상 신탁. 그럼 우리 민법하고는 관련 없는데 신탁법상 신탁은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면 얘는 타주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자주로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 수요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아까 나온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도 자주가 인정이 되는 거야. 자주가 인정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가 깨지는 것은 아니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스스로 자주점유라고 서류 제출해서 입증해야 돼요?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타주를 주장하는 사람이 깨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부정판례 1번 보셨고 2번은 아까 보셨어요? 알면서 판례 있었죠? 3번은 뭐예요? 분묘기지권. 4번은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다.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면 자기 지분만큼은 자주인데 다른 사람 지분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 그래서 우리 판례 본 게 이거였죠.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사망하고 예를 들어 3남매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3남매가 상속받으면 지분이 어떻게 돼요? 1대 1대1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A가 이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 다음에 B와 C를 상대로 취득쇼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가 전부 점유하면 자기 지분만큼만 자주지 이 지분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죠. 다음 페이지. 자, 5번에 직접 점유자 나오죠. 직접 점유자면 소유자예요, 임차인이야? 임차인, 타주고. 그 다음에 6번에 파란 글씨 보면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 마지막에 화살표에 줄여서 뭐라고 해놨어요? 악의의 무단 점유. 그렇죠? 타주고. 그 다음에 7번.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자주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A라는 애가 이 부동산을 등기합니다. 그러면 소유의사가 있으면 이 등기할 때 가만히 있어요? 이의제기해야 돼요. 이의제기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멍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A가 등기를 하더니 이 부동산을 B라는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줘요. 그런데도 멍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A가 돈 빌리고 C에게 저당까지 잡혀요. 그래도 멍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소유자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점유를 인정해 줄 수 없다. 또는 반대로 소유자라면 안 할 일을 했다면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거 국가 땅이니까 정 사용하고 싶으면 빌려서 사용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어 이러고 빌려 쓰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소유의사가 있었다면 빌려 쓰는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자라면 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주는 깨진다라는 게 판례고 8번은 명의 신탁. 좀 전에 보셨어요? 수탁자의 점유는 뭐가 된다고 했냐면 타주 점유가 되죠. 자, 밑에 문제 볼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도둑인데 힘들게 훔친 걸 누가 또 훔쳐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 도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법원은 저한테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면 돼요. 점유권이 있는지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나는 점유자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넌 본권자가 아니니까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 사람이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뭐 가지고 재판하라고요? 점유권이 있는지를 봐야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몇 가지가 추정돼요? 4가지.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 했냐면 무과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점유 계속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조죠. 뒤에 나올 텐데 이거는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적용한다고 했냐면 지금 점유물에 대해서 추정력을 부여하잖아요. 그럼 점유라는 공시는 뭐가 하는 거예요? 봐봐야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잖아요. 점유를 공시하는 건 뭐예요? 동산. 이건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고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보다 어느 게 더 우선할까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는 거죠. 예. 뒤에 나와요.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 개념이죠. 자, 밑에 이제 하자 있는 점유와 없는 점유인데 뭐 하자 없는 것은 뭐 좋은 거 다 묶어둔 거죠. 선의, 평온, 공연, 계속, 무과실 이런 거고 하자 있는 점유는 반대. 악의, 폭력, 은비, 불계속, 과실 있는 점유 이런 거죠. 오른쪽에 선의 악의가 나오는데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의. 근데 뻔히 알면서 하면 악인데 하나 유의하실 점이 뭐였냐면 긴가민가 하면서 이 나한테 본권이 있나 없나? 이걸 소위 이제 의심을 품고 하는 점인데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는 뭘로 인정한다고요? 악이에요. 악이. 2번, 3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점유권의 취득 1항을 보세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점유물이 인도되면 점유권도 넘어가는 거예요. 인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그래서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188조 2항, 간이인도, 점유개정, 그리고 190조 반환 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실 인도는 당연한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260쪽에 199조.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을이 10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을이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할 때 10년은 악이었고 을은 선이었어요. 그러면 을이 20년을 주장하려면 선의의 20년이에요? 악의 20년이에요?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하자도 승계하라고 했죠? 그럼 뭐겠어요? 악의 20년이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의의 10년이 됩니다. 근데 이 규정, 지금 방금 보신 분리 주장하거나 승계 주장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도 적용돼요? 아니면 매매와 같은 특별 승계에만 적용돼요? 그렇죠. 이건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는 적용될 수 없어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아까 상속은 분리 주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규정은 분리 주장도 되고 승계 주장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만일에 앞사람 갑이요. 타주 점유예요. 타주. 근데 을이 자기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하고 있다. 앞사람이 타주 점유인데 을이 점유를 승계하지 않고 분리하여 주장합니다. 그럼 분리 주장하면 이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분리 주장하면 얘랑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일반 원칙에 따라 뭘로 인정이 돼요? 자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용을 차례대로 보면 일단 260쪽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점유의 분리 또는 병합이 상속에 적용되느냐. 그럼 밑에 보시면 판례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255쪽을 보세요. 255쪽.
255쪽에 맨 위에 판례박스 있죠. 그 내용을 봅니다. 내용에 점유에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합니다. 그럼 뭘로 인정한다고요? 자주.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261쪽 계속 볼게요. 문제 봅니다. 대표이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실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누가 주장했다고요? 점유자. 그럼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가 안 되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누가 주장할 때 깨진다고요? 소유자가 주장했을 때 깨지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요건 이제 뒤에 가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 대부분 다 뭐 한두 번씩 다 봤던 거죠. 현존익 배상하려면 아까 선의의 자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타주. 얘는 전부 배상이고. 4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자, 한자까지 다 같이 보셔야죠.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뒤에서 공부할 건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없죠. 근데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과실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과실이 훼손되거나 또는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전부 다 소실되거나 이랬을 때 그 대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죠. 대가 보상은 언제 나는 게 아니라 악의 점유자라도 뭐가 있을 때만 과실, 자기 잘못이 있었을 때만 대가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문에 뭐라고 되냐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죠. 대가 보상해야 하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따 볼 거예요.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자, 모두 따라가요. 하자도 승계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197쪽 점유의 태양, 형태, 모습 이런 거죠. 자, 계속 강조한 거예요. 1항에서 보면 네 가지가 추정되는데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그렇죠.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과실. 그래서 둘째 줄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항 봅니다.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자, 선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지면 뭘로 바뀐다고요?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 바뀐대요? 소제기 시에 바뀝니다. 아까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타주로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그건 패소 판결시예요. 패소 판결시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언제라고요? 소제기 시. 그거 혼동하시면 그래서 밑에 그 혼동하지 마시라고 밑에 판례 다시 적어놨어요.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패소 판결. 그래서 화살표에 둘째 줄에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화살표에 누가 주장하면 안 바뀌고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안 바뀌고 혼동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시옷이잖아요. 시옷. 그러면 언제라고요? 소제기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옷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언제라고요? 그건 패소 판결 시. 하나만 구별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98조가 나오죠.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떤 사람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갑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취득쇼를 주장해서 그게 완성이 되려면 20년의 점유 기간 동안 중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점유가 중단되면 취득쇼도 중단됩니다. 그러면 20년의 점유를 계속해야 되는데 얘가 20년 동안 계속 점유한 걸 다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입증 곤란의 구제를 위해서 뭐만? 전하고 후하고 전하고 후하고 양 시점만 입증하면 가운데 거는 별거 없어도 그냥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0년에 을에게 승계가 됐어요. 그럼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 달라진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계속의 추정이 부정되어 그래도 인정해줘요. 그래도 인정해줘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을이 뭐라고 입증했냐면 80년에 갑이 시작했고 지금 내가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도중에 얼마든지 중단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 하나 더 입증해야 될까요? 승계 사실. 90년에 승계를 받았다는 사실. 요거까지는 입증해줘야죠. 그럼 을이 이제 뭐라고 입증하냐면 80년에 갑이 시작해서 90년에 내가 갑에게 받았고 지금도 내가 해. 이렇게 입증하면 가운데 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판례를 볼게요. 판례 보면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뭐가 입증되면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자, 아까 기출지문으로 나왔던 게 바로 200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법 추정인데 근데 지금은 점유의 적법 보유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만 인정한다고요? 동산. 부동산은 어디에 인정한다고 하냐면 등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적 회복적 관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점유 파트에서는 네, 조금만 보고 쉴게요. 네. 점유적 회복적 관계인데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소유자는 병이었죠. 병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다가 지 것인 것처럼 을에게 팔고 목적물을 넘겨준 거야. 그러면 이 병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권자죠. 그러니까 본권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 소송에서 누가 승소하겠어요? 당연히 얘가 승소하겠죠. 아, 얘가 승소하겠죠. 잘못 짚었어요? 얘가 승소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니까. 그러면 을은 당연히 목적물을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을은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고요. 얘는 이제 돌려받을 회복자. 이게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해왔다. 자, 사용 수익해왔다는 건 뭘 취득했다는 거야? 과실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을은 권리를 가지고 권원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거예요? 남의 것에서 취득한 거예요? 남의 것에서 원인 없이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이 부동산 원물만 돌려주면 돼요? 과실도 반환해야 돼요? 과실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나 다 돌려주라고 하면 을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일정한 경우에 과실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20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선이면 이제 잘 아실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이제 선의 점유자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과실 취득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을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일부를 훼손시켰다. 멸실 훼손시켰어요. 그러니까 을이 뭐 속상하고 이래서 집 좀 때려 부쉈어요. 속이 좀 풀렸는데 병이 찾아왔죠. 내 집 다 부숴졌네. 그러면 을은 결국 자기 집을 훼손한 게 아니라 남의 집을 부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물어내야죠. 근데 이 경우에도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을에게 가혹하니까 배상 범위를 조절해 주겠다. 그게 두 번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2조의 규정이에요. 세 번째는 얘가 이 목적물을 사서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썼을 수가 있죠. 필요비 또는 유익비. 그러니까 필요비라는 건 뭐였냐면 필요비라는 건 유지 수선 비용이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샀는데 이게 좀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좀 대문도 좀 수선하고 기와장도 좀 고치고 이랬어요. 그게 무슨 비용이에요? 필요비고요. 그리고 이게 노후된 거라서 뭐 화장실이나 뭐 부엌이나 이게 다 구식이어서 완전 신식으로 갈았어요. 그럼 뭘 쓴 거예요? 가치를 증가시켰죠. 그래서 돈 쓰고 야 이제 드디어 깨끗한 우리 집 좋은 집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내놓으래요? 병이. 그럼 병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뭐는 받으라고요? 비용 받으죠. 비용 상환은 인정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하실 점은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악의자라 하더라도 그걸 못 받으면 오히려 이 병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선악불문 인정이 돼요. 이때 비용을 언제 청구한다 그랬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중시. 이거 임대차에서 나왔던 거니까 걔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가면 임대차의 비용 상환 청구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할 때도 몇 번 했잖아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6개월. 그렇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즉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고요. 병이 을한테 야, 내 거 내놔 라고 반환 청구했을 때 그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얘가 비용 필요비 쓸 때 자기 거라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즉시라고 하는 건 개념상 안 되는 거고 이 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얘가 반환했을 때 그때 발생합니다. 좀 이따 보시고. 그럼 차례대로 세 가지를 볼 텐데 201조에서 과실취득권은 누구한테 인정한다고 했냐면 선임. 그러면 오신하면 다 인정해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오신한 권리 201조에서 말하는 선이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고 있는 권한을 오신했어야 되고 애초부터 과실취득권이 없는 권한을 오신한 사람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교재 한번 볼게요. 264쪽에 201조 제1항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다 반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훼손하거나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대가 보상 문제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럼 과실이 없으면 대가 보상까지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사과나무 과수원을 사가지고 사과를 다 따놨어요. 이게 과실이죠. 그거를 이제 창고에 잘 놔뒀는데 제가 악의점유자라면 그 사과 제가 가져도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요. 과실취득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창고에 잘 놔뒀는데 창고가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과 가격, 대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죠. 만약에 제 잘못으로 창고가 불탄 거면 대가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연재해로 멸실된 거면 그 경우에까지 대가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게 시험 지문으로 나왔던 거죠.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은배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어떤 의무가 없다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가 이 목적물을 사용한 기간이 예를 들어 2년이었어. 2년. 그러면 을은 결과적으로 2년간 남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거야. 그러면 이 을이 병한테 돌려줄 때 2년치의 차임을 반환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차임이 뭐야? 차임이. 법정 과실이죠. 그러면 이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원물만 돌려주는 거고 2년간은 그냥 사용한 꼴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억해 보세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여야 하며 과실 취득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드시죠? 그러니까 얘가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던 거예요. 매매계약이 유효다. 그럼 얘는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다고 오신하고 있어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건데 과실 취득을 할 수 없는 권리를 오신했다면 그때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 근데 돈 빌려주면서 질권 설정을 합니다.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질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질물을 채무자가 가져도 되어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당포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어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질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질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반드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을이 질물로 뭘 맡겼냐면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큰 돼지 한 마리를 질물로 인도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돼지를 잡는 건 아니고요. 돼지를 처분해서 자기 채권 충당하고 남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돼지를 맡겼는데 이 갑이 돼지를 점유하던 도중에 새끼 돼지가 한 마리 태어났어요. 얘는 뭐예요? 천연과실이죠. 그러면 이 새끼 돼지는 채권자 거예요? 채무자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돼지 한 마리 또는 소를 맡겼는데 얘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도중에 송아지나 뭐 새끼 돼지나 강아지가 태어나면 그거 채권자 거예요? 채무자 거예요? 당연히 채무자 거죠. 질권은 과실 취득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그러면 애초에 과실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갑이 질권이 유효하다라고 오신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걸 갖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매매였어요. 그럼 매매면 얘가 새끼 돼지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1조에서 말하는 선이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을 오신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계속 보죠. 니은의 둘째 줄에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디귿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얘한테 아무리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돼도 저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요. 이건 별도로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는 건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적법 유효할 때 적용되어 부적법 할 때예요. 부적법에서 돌려줄 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도 적용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적용한다라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별표도 되어 있을걸요? 예. 제목 봅니다. 계약의 무효 취소 시 적용 여부. 이건 우리가 해제할 때도 여러 차례 봤던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죠. 근데 이 을이 매수인이 선의였대요. 매도인도 선의를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을이 목적물을 돌려줄 때 지금까지의 사용이익까지 반환하여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201조.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이 무효 취소 시에도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갑은 이제 뭘 돌려줘야 돼요? 대금 반환해야죠. 그럼 얘는 대금을 돌려줄 때 여기에 이자를 가산해야 하지 않아요? 안 하죠. 얘가 과실을 취득하는 만큼 얘도 운용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슬슬 기억이 날라 그러죠? 이번에는 무효 취소가 아니라 뭐예요? 계약의 해제예요. 해제. 해제는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 원상 회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훨씬 더 엄격하다고 했어요? 해제.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선의자라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다 원상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돈반에도 돈 돌려줄 때 이자 가산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언제부터 합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우리 해제에서도 하면서 이렇게 비교했던 거고 오른쪽에 판례를 볼게요.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에 보면 계약의 해제 시에는 원상 회복이 우선 적용되어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즉 해제 시에는 선의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어요. 과실을 전부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뭘 붙이라고요?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조인데 쉬었다가 보죠. 요건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